왜 나는 평생을 살아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을까? 이 질문은 수많은 남성들이 인생 끝까지 품고 가는 미스터리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해도 여자의 반응은 늘 예측 불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단 한순간에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진은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감정 반응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즉,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과학과 본능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한 남편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 줄 아는 현명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따뜻하게 바꿔줄 평생의 비밀 지도가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평생 동안 여성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여성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체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여성의학센터 김은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감정 반응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회로의 작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즉, 여성을 이해하려면 감정이 아닌 몸의 언어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해독하기 위한 3가지 황금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시간의 언어. 여성의 반응 속도는 남성과 다르다. 남성은 욕구가 생기면 바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마음과 몸이 함께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의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이 편안함을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두려움과 방어 본능을 낮추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성은 사랑을 느낄 때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말하는 조금만 기다려줘 는 거절이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그녀의 몸은 오히려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뇌의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녀의 속도에 맞추면 몸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사랑의 호르몬들이 분출되어 감정이 따뜻하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 비밀 호르몬의 언어, 뇌와 마음의 교차점. 여성의 감정은 호르몬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기분, 피로, 감정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 전후의 여성들은 이 호르몬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며 감정 기복이나 의욕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이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 남편이 공감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아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호르몬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분이 이유 없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리듬의 결과입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비밀 기억의 언어. 여성의 마음은 감정의 기록으로 움직인다. 남성의 뇌는 사건 중심으로 기억하지만 여성의 뇌는 감정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때의 감정이 함께 저장됩니다. 10년 전 다투었던 일도 그때의 상처와 함께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 연구소는 여성은 감정의 강도가 높은 순간일수록 뇌의 해마 기억 저장소 활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그녀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관계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함께 웃은 하루분의 대화, 이 모든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의 기억 회로로 새겨집니다. 이 3가지 비밀, 즉 시간의 언어, 호르몬의 언어. 기억의 언어를 이해한 남성은 더 이상 아내의 마음 앞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속도를 존중하고 감정의 파도를 이해하며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도 사랑이 깊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진짜 비밀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담 사례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근교에 사는 67세의 이정호 씨와 65세의 김미숙 씨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함께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평온한 부부였지만 그 속엔 아무도 모르는 감정의 벽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아내가 요즘은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답이 짧고 잠자리에선 늘 피곤하다고만 합니다. 예전엔 저를 보고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길조차 피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노보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 미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은 여전히 저를 30대 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 씨는 놀란 듯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분께 아주 간단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몸을 건드리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킨십 대신 대화, 성관계 대신 손잡기, 요구 대신 칭찬을 해보세요. 정호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잘 잤어? 라고 묻고 식사 후엔 말없이 그릇을 치워주었습니다. 밤에는 오늘 하루 고마워 라고 속삭였죠.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남편이 손을 잡을 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요즘 남편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예전엔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해요. 그녀의 말 속엔 몸의 반응보다 마음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하자 그녀의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의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한 달 뒤 다시 내원한 두 사람은 마치 다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정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아내가 이제 먼저 제 손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변화는 의학적인 치료나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기다리고 존중하는 시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부드러운 이해와 신뢰 속에서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남성의 마음은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이정호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담이 아니라 많은 중년, 노년 부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현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 식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없을 때 식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배려와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천 팁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의 변화이지만 당신의 관계에는 놀라운 따뜻함을 불러올 것입니다. 첫째, 대화의 시간을 매일 10분만이라도 가지세요. 많은 부부들이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몸은 어때? 이런 짧은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어? 요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야처럼 감정이 담긴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대화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을 분비시켜 두 사람의 정서적 연결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말 한마디가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둘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세요. 남성의 욕구는 빠르지만 여성의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따라서 조급한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손길, 천천히 이어지는 스킨십, 그리고 괜찮아, 천천히 하자라는 말 한마디는 그녀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산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전 10분 이상의 포옹과 대화가 있었던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40% 높았습니다.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셋째, 칭찬과 인정의 습관을 들이세요.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의 언어에 더 민감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해. 오늘 당신의 미소가 참 예쁘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쌓이면 그녀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반면 무심한 한마디 왜 그래? 그냥 좀 참아는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닿게 만듭니다. 칭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언어입니다. 넷째, 함께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같이 하기 등 서로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특히 손을 잡고 걷는 행위는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하여 신뢰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매일 30분 함께 걷는 부부의 이혼율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3분의 1로 낮다고 합니다.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하루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에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 이 짧은 대화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키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다음 날의 감정적 연결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노년기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안정의 루틴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팁이 단순히 행동 지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계절처럼 서서히 무르익습니다. 오늘 한 번의 대화가 내일의 변화를 부르고 내일의 작은 변화가 일생의 따뜻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서로 다른 별에 사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진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며 노후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사랑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의 감정과 친밀감은 뇌와 호르몬, 그리고 세포의 언어로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어떤 부분은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어떤 부분은 점점 멀어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사랑의 시작은 뇌의 화학 반응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동기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 물질이 많을수록 우리는 상대를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흥분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 츠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스킨십이나 대화, 포옹을 통해 분비됩니다. 즉,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잔잔한 온기의 호르몬입니다. 서울의대 신경내분비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 중 매일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습관이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혈압이 낮고 면역세포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실제로 생리적 회복력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오헤마 히포참푸데카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감정이 강할수록 더 깊이 활성화되어 기억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때의 감정을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은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지만 여성은 느낌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는 마음으로 산다 는 말의 뇌과학적 근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의 관계입니다. 부산대 의학대학 연구진은 중년 이후 친밀한 스킨십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류량을 높여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이 몸의 회복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면 젊어진다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고르게 이루어질 때 몸은 강건해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성생활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건강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서양의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생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은 몸의 반응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감정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즉, 따뜻한 포옹 하나가 마음의 평온을 만들고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밝혀낸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결국 사랑과 건강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이 원활하면 뇌의 호르몬 균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다시 따뜻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은 늙지 않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만들어내는 과학적 조화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조화의 시작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 우리는 단순히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함께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며 평생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과 건강,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듣는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대화나 스킨십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노년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정서적 교감이 활발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면역력 수치가 평균 20% 이상 높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감정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생리적 요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친밀감은 오히려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칼까지 스테이입니다.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포옹, 대화, 스킨십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활력을 되살리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변화 때문에 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질건조증, 피로감, 감정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예열과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사전 포옹과 대화 시간이 15분 이상인 부부가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약이나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최근 시장에는 다양한 정력제, 여성 호르몬 보충제가 있지만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심리적 안정입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감정의 교류가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만약 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리듬, 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보약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대화나 변화가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예, 꼭 필요합니다. 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의 교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럽의 노년의학회에서는 성적 소통을 노년 정신건강의 지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부끄러움은 문화가 만든 감정일 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생명력의 본능입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면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거부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두려움이나 피로의 신호입니다. 그럴 땐 이유를 캐묻기보다 괜찮아, 기다릴게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방어벽을 허물고 당신이 안전한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입니다. 억지로 다가가기보다 기다림의 존중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 6가지 질문의 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그 깊이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데서 자랍니다.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연결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 비밀.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내의 반응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피로와 두려움을 읽을 수 있고 그녀의 짧은 한숨 속에서도 마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지혜로운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박 원장님, 사랑이 늙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존중과 기다림입니다. 존중은 마음의 뿌리를 지켜주고 기다림은 그 뿌리에서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해도 손이 주름져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잘 잤어? 하고 묻는 한마디,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잠들기 전 건네는 오늘도 고마워. 이 모든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평생을 함께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60세, 70세, 그 이후의 사랑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엔 열정으로 사랑했다면 지금은 이해와 존중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몸의 온기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깊어지는 나이, 그 나이에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본다면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내의 마음을 읽고 그녀의 속도에 맞추며 하루 한 번이라도 사랑해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이미 최고의 남편이자 평생의 친구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시길.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의 비결이자 가장 오래가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부부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이해가 멈출 때 사랑이 멈출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따뜻하다면 그 사랑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